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지난 주말 모처럼 좋은 날씨에 벚꽃이 만개했는데요. 다들 벚꽃 구경 즐기셨죠? 여러분 혹시 벚꽃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재밌는 꽃말이 있습니다. 바로 중간고사라고 합니다. 중간고사. 우리가 보던 시험이요. 벚꽃이 피는 계절이 중간고사 기간과 겹친다고 해서 생긴 웃지 못할 꽃말인데요. 이런 꽃말도 있습니다. 바로 삶의 아름다움. 네, 벚꽃이 피고 지는 시간 유독 짧잖아요. 만개한 꽃을 보는 마음이 어느새 아쉽게 느껴지죠.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이 유한하다 보니까 나이 들수록 인생이 참 짧게 느껴지고요. 아름다운 시절은 벚꽃 한 철인 듯 더 짧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순간이 참 소중하고 삶이 아름답다는 걸 벚꽃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처럼 벚꽃이 만개하면서 전국이 상춘객들로 들썩들썩하고 또 식당 카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모습을 보니까 벚꽃이 좀 오래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마다 피는 꽃이지만 남녀노소 온 가족이 또 연인들, 외국인, 강아지들도 모두가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 축제인 게 얼마만의 일인지 말이죠. 이런 활기와 즐거움이 모두에게 골고루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도 그 기분 좋게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4월 8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미진님 드라이브 원 없이 했다고. 또 차에 타서 이렇게 보는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좋았겠네요. 중간고사 맞아요. 우리 큰애도 시험이 있어서 벚꽃 못 보고 안쓰러워요. 저만 봐서 미안했어요 하셨는데 네, 나중에 볼 겁니다. 연인과 함께 보겠죠.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이제 병원에 갈 때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와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오늘 드릴게요. 싱싱한 이게 제철을 맞았다고 합니다. 해마다 4월 말이면 부산 대변항에서는 이거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재정 문제와 어촌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서 축제 개최가 취소됐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 참 안타까운데요. 자, 이건요. 몸 길이가 길어야 13cm 정도고요. 큰 건 육수용, 좀 잔 건 볶음용으로 대표적인 밑반찬이죠. 제철에 남해에선 회나 무침으로도 인기라는데 이것은 뭘까요?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5년에 한 번씩 농어버인 등에 대한 복지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의 삶의 질을 비교해보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는데요. 오늘 농작업 정보 시간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농어버인 등에 대한 복지 실태 조사라는 게 이게 어떤 방법으로 조사라는 건가요? 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10개 부문 70개 문항을 묻는 종합조사로 진행되었는데요. 전국의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보건의료 복지 서비스, 기초생활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 여가 여건, 교육 여건, 정보화 여건, 환경 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 등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농어촌 정책 추진에 따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 추이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은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네, 우선 모든 상황을 종합한 농어촌 생활 종합 만족도는 5년 전에 55점보다 1.3점 증가한 56.3점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의 경우에는 58.7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62.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어촌 예. 지역 생활에서 불편하거나 만족도가 낮은 요인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IPA 분석 결과에서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 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 활동 여건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책 사업 추진에 따른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나 복지 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등이 개선될 수 있는 정책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런 보완 요구들에 대해서 좀 확실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안건으로 보고되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의 근거로 활용돼서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에서 농어촌 지역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최근에 비가 오는 날이 좀 잦았잖아요. 농작물들의 생육과 병해충 등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번 주 농업 기상 정보 어떤가요? 네, 이번 주에는 다행히 비 소식이 없고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낮 기온도 20도 내외로 올라 포근해져서 농작업하는 데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밤낮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항상 건강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농업 부산물 태우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절대 직접 태우는 일은 없으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과, 배 등 과수의 개화가 시작되면서 갑작스러운 저온에 따른 냉해 피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요? 네, 현재까지 사과배의 저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계획이 작년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현재까지의 개화 상태와 기상 전망적으로 유추해보면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저온 피해 발생 가능성은 비교적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저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항상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어떤 대비를 해야 좋을까요?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방사팬, 미세살수 장치, 영양제 살포 등 과수 개화기 저온 피해 예방 기술 보급과 주산지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지도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상제 조기경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저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상정보와 관련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저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예방관리 요령을 실천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과, 배 재배 농가에서는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한 작업도 필요한 시기라고 하던데요. 네, 과수화상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국의 사과배 재배 농가에서는 계약이 약제 살포에도 적극 참여해 주셔야겠습니다. 계약이 약제 살포는 과수화상병 예측 정보 시스템을 확인하고 위험 또는 감염 위험 경보가 나타나면 24시간 이내에 조치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약제 살포 작업 전에는 반드시 과수화상병 계약이 방제 약제로 등록된 상품인지 확인을 하시고 약제별 안정 사용 시기와 횟수를 점검한 후에 사용하셔야겠습니다. 네, 개화기 과수화상병 방제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점점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땅속에서 열심히 커가고 있는 마늘, 양파의 관리 중요하다고요? 네, 마늘과 양파는 봄철 대표적인 노지작물인데요.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서는 이 시기에 재배지의 토양 수분 관리와 녹음병, 고자리파리 유충 등 병해충 방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난지역 마늘과 중망생종 양파의 땅속 비늘줄기는 20도 내외에서는 알맞게 자라지만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느리게 커가기 때문에 고온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병해충 관리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4월에도 비가 자주 오게 되면 병해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지난해 양파 녹음병이 발생했던 시군에서는 잘 관찰을 하셔서 녹음병 포자가 보이면 등록된 약제로 신속하게 방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자리 파리 유충, 뿌리응애 등 해충으로 인해 땅속 비늘줄기가 썩는 피해도 우려가 되는데요. 수시로 재배지 곳곳에 포기를 뽑아서 비늘줄기의 유충이나 응애가 기생하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발견되면 즉시 방제 약제를 작물과 흙이 충분히 적실 정도로 흠뻑 뿌려주시면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습니다. 네, 수시로 잘 관찰해서 병해충 조기에 방제해줘야겠습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병원에 갈 때 신분증 지참이 필수가 된다는 소식,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왜 이렇게 멋지게 하고 왔어요 또. 네, 오늘 첫 출근이라서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첫 출근이라 네. 하면 이제 이제 제가 네. 직장을 다른 곳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돼가지고. 아이고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병원에서 신분증 지참이 필수가 된다? 제 기억으로는 그냥 가면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이제 네,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맞습니다. 이제 당장은 아니고요. 이제 법이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다음 달 20일, 그러니까 5월 20일부터 병원에 갈 때는 신분증을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법이 바뀐 거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뭐 진료카드에 이름하고 주민번호 적어주세요 하든지, 아니면 요즘은 막 키오스크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막 적어주세요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전에 등록해놓은 병원이라도 또 신분증 제대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네, 신분증 확인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물론 뭐 이제 뭐 어떤 신분증을 가져가야 되냐 하면은 네, 뭐 주민등록증도 당연히 되고 뭐 운전면허증, 여권 뭐 이런 우리가 공식적으로 해주는 이런 신분증은 다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저도 거의 그렇고 주변 또래 친구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다 되다 보니 지갑 안 들고 다니는 분이 되게 많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런데 이제 갑자기 아픈 거는 내가 예상한 거 아픈 게 아니니까,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런 내가 그걸 병원 갈 걸 대비해서 가지고 다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모바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로요? 네. 모바일로 하는 게 어떤 거죠? 일단은 이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든 그 앱인데요. 이제 네. 그걸 설치하면은 거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모바일로 건강보험증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꼭 이런 건강보험 목적만이 아니라도 요즘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도 이렇게 휴대폰에 넣어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에 뭐 발급 한번 받아두시면 나중에 갔을 때 좀 편하지 않을까 싶고, 이제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보통 이런 류의 신분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러면 나중에 아기들 데리고 갈 때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되시는 분이 있을 건데, 이제 나중에 아이나 손자 데리고 병원 가실 때는
어린이들은 똑같이 어린 청소년들은 똑같이 그냥 주민번호만 넣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고민은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상세한 소식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신분증 확인으로.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네. 그걸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오승환 의원도 예전에 병원 갈 때 그 여권 같이 생긴 그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 들고 갔던 게 기억이 나시죠? 그럼요, 기억나죠. 그 색깔도 기억나는데 흰색이었던 것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거 언제까지 들고 가셨던 것 같으세요? 그러고 보니까 그 생각을 안 해봤네요. 한창 들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뭔가 맞아요. 어느 네. 순간부터 냈더니 간호사분이 괜찮아요 이랬던 것 같거든요. 네. 예. 이게 뭔가 참 언젠지 모를 옛날부터 가지고 다니다가 그때부터는 또 안 냈다 맞아요. 이렇게 기억을 맞아요. 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이제 건강보험증을 의료기관에 내는 게 필수적이었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번거로워하니까 이거를 약간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 좀 약간 악용을 하던 거거든요. 악용을 했다요. 무슨 네. 말이냐면요. 예전 건강보험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법조문 그대로 읽으면 좀 그러니까 좀 바꿔서 네. 읽으면요. 이제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증을 제출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아하.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우리 다 부득이한 상황을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내가 아픈 게 천재지변 아니냐. 아하. 그래서 지금 나를 보고 지금 집에 가서 건강보험 좀 다시 가져오라는 얘기냐. 이러면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좀 카운터 그쵸. 보시는 간호사분이 네. 그러면 주민번호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그냥 다들 그렇게 해버리게 된 거고요. 실제로 이게 정말로 법이 바뀌어서 공식적으로 대신 안 가져오고 주민번호는 줘도 된다라고 한 게 2008년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주민번호로만 조회가 되기 시작한 거는 2002년 말이니까 거의 한 6년 가까이를 그냥 그렇게 약간 이렇게 좀 편법 같이 그렇게 하던 건데 이제는 이제 그걸 다시 좀 제대로 보강하고 강화해서 다시 시행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 네. 허점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안 했던 건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또 해요. 갑자기. 네.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갑자기 살린 게 이유가 있는 게요. 네. 이번에 신분증 검사를 살리겠다 한 거는 사실은 이걸 도용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진료받는 걸 막자 이런 목적이거든요. 예. 근데 원래도 건강보험증이라는 거를 만든 이유 자체가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걸 막으려던 거였거든요. 이제 예전에는 지금과 같이 이제 전 국민 건강보험이 아니고 이제 의료보험 도입 초창기에는 이게 일종의 그 옛날 옛적으로 무슨 신분패랄까 아니면은 좀 어떤 사치품이랄까 이런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명문대 학생들이 막 그 재킷 학교 재킷 입는 이런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게 그때는 의료보험이 대기업에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다니는 사람, 그다음에 그 사람들 직계 가족들만 의료보험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직계 가족 아니라도 왜 이런 좋은 거 있으면 야 나 좀 빌려줘라 왜 무슨 이제 대형 할인마트 중에 회원권을 하는 그런 곳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도 사실 회원권 막 빌려 쓰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처럼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우리 그 대기업 친척 이런 좀 빌리자 이렇게 건강보험증을 이렇게 쓱 빌려가지고 진료를 대신 보신 거죠. 근데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옛날 진짜 병원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당신 아닌 것 같은데 맞다 이러면서 막 실랑이도 벌이고 했다는데 이제는 사실 전국민 보험이 됐다 보니 굳이 뭐 그렇게 잡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좀 느슨하게 해줬던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는 이제 의료보험은 대기업 친척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신원을 이용해서 진료를 보더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안 그래도 사실 그런 뉴스 많이 봤거든요. 외국인들이 쓰고 있다. 또 뭐 굉장히 그런 사람들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자다. 적자 규모가 크다. 막 이랬는데 그 얘기 맞나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을 써서 막 적자가 났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실제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요? 네, 예. 외국인들도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미국 회사에 취직을 하면은 그 미국 회사가 건강보험을 들여주죠. 그쵸. 의료보험을. 네.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절반을 내주니까 건강보험 가입이 됩니다. 그거 아니라도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가입을 하려면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가입해서 일하는데
보통은 이런 사람들이 뭔가 빼먹기만 많이 빼먹고 내는 건 적다. 그래서 건강보험 적자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오히려 외국인들은 쓰는 것보다 내는 게 많은 쪽입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반대네요. 네, 예. 생각이랑 다른 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서 이제 정착해서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통 젊은 분들이시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사실 아플 일도 적고 병원도 덜 갑니다. 그래서 전체로 따져보면은 오히려 좀 건강보험이 외국인들한테는 흑자를 보고 있다. 좀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신원 도용을 해서 뭐 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런 그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분들이 아니라 갑자기 그냥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쓰는 얌체족들이 있거든요. 예, 역시 그럴 네.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자면 네. 이제 결핵 같은 질환. 네. 이제 결핵도 사실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염성이 있는 질병들은 나라에서 대부분 그 의료비를 다 감당을 해주는 편입니다. 대표적인 또 다른 질환이 이제 에이즈 같은 이런 건데 왜 그러냐면 이제 약값이 너무 비싸면 이 사람들이 약을 안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 퍼뜨릴 수가 옮기니까. 있으니까 네. 이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걸 좀 무료로 많이 해주고 이걸 병을 낫게 하자.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결핵 걸린 중국 주변 이웃 나라니까 이제 네. 중국에서 결핵 걸린 분들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서 건강보험 가입을 하고 그러면 결핵은 공짜네 치료 다 받고 슉 나가버리시면 보험료는 거의 안 내고 막대한 결핵 비용만 우리나라에 탁 던져놓고 아하. 나가버리는 거죠. 네네네. 이런 거는 참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번에 법을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만 건강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바꾸자. 예전에는 그러면 네. 들어오면 바로 가입이 됐던 거예요. 그것 아주 초기에는 그랬고요. 그러다가 네. 이제 3개월로 유예기간을 했는데? 뒀다가 다시 6개월로 늘린 거죠. 네. 그래 나중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뭐 나중에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막 네.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신분증 도용하지 못하도록 신분증 확인도 철저히 하고. 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런 외국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요. 사실 예. 그러니까 보통 여기까지만 방송에서도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예. 그런 중국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신다. 근데 정말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뭐 공식적으로는 이런 흔히 말하는 외국인들이 아니고 네. 해외 교포분들 때문입니다. 이민 가신 분들이요? 네. 우리나라에서? 예. 이게 이제 공식적인 통계는 나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 걸 대신한 건 걸 잡을 수가 없으니까. 예, 예. 그런데 도용해서 했을 테니까. 예, 예. 불법으로 잡힌 게 몇 건 정도 되냐 이런 걸 따져볼 수 있을 건데 네. 이제 몇 년 전에 국정감사에서 이제 이런 걸 해보니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5년 쫙 동안? 집계를 해보니 네. 한 23만 건 정도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도용한 사례가. 예. 그러면 이제 왜 도용을 했냐? 네. 이것까지 세세하게 공개는 안 됐지만요.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계 이해가 안 내에서 되네요. 예. 추정만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딱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마약류라든지 아니면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도 처방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박한슬이 갑자기 그런 마약류에 좀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약을 계속 타먹으면 걸립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제가 병원 가서 박한슬인데요 저 마약 좀 주세요라고 하면은 시스템에서 걸려요. 의사 선생님이 딱 보시고 박한슬 씨 너무 많이 처방하셨는데 중독자 아니에요? 안 줘요 이러니까 그러면 오승원입니다 저는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도용을 하는 거죠. 네네. 예. 네, 그런 거가 한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막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교포분들이 국내에 귀국해서 친인척 명의로 이제 진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민을 가서 뭐 제임스 박이 됐다 예, 예. 이러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확인 아니면 잘 어머니 안 이름으로 하니까. 이렇게 예. 진료를 받는 건데 비슷한 나이대로 하면 모르니까요. 예. 사실은 그게 좀 우리나라 분들 많이 알고 계시나요? 미국이 얼마나 의료제도가 낙후돼 있고 그렇죠. 참 비싸고. 네. 예. 근데 그거를 거기서 사는 분들은 얼마나 더 체감을 하시겠어요. 우리나라 살다가 거기 가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렇게 진료도 받고 심한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 명의로 수술까지도 받으신다고 해요. 근데 네, 이것도 예. 통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름은 박한슬인데 뭔가 교포말을 쓰고
그럼 내가 박한슬이 아닌지 누군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렇죠, 그냥 그렇죠. 의심하기도 그렇고 한데. 생각해보니까 가능하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약간 한동안 그런 해외에서는 꿀팁 한국 가서 치료 이런 것까지 돌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계적으로 또 강화됐습니다. 2019년에는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사람들도 무조건 신분증 검사를 해라. 그 전에 안 했던 거예요. 와, 입원인데. 예. 네, 입원인데도 안 했던 게 2019년.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난 2024년에 일반 동네 병원에서도 신분 확인을 해라. 요렇게 바뀐 거죠. 네. 왜 바뀌었는지 이런저런 이유를 듣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예,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이 외국인과 건강보험에 대한 궁금증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요즘 유명인들을 사칭하는 광고가 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 상당수는 60, 70대고요. 피해액만 1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손을 놓고 있고요. 네, 최근 유명인들이 나선 상황에서 해외 플랫폼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심각한 유명인 사칭 광고와 이에 대해 논의되는 대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죠. SNS를 통해서 특히나 계속 떠 있고, 그러니까 특히나 뭐 주식, 부동산 같은 투자를 권하는 광고들이 많던데요. 네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유명인을 사칭한 단체방도 있어요? 대화방이 네, 맞아요. 있고. 예. 우선 제가 이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달에 제가 얘기를 들었었어요. 얘기 들었을 때 그때 아나운서님이 네. 자기는 광고를 이거 본 적이 없다. 제가 그랬어요. 네, 그때는 그랬어요. 아, 요즘 엄청 나오던데. 그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심각해진 것만큼 이제 좀 더 오늘은 깊숙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저도 어저께도 이제 또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지금도 난리인데도 역시나 이제 사칭 광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저께 봤던 거는 이제 홍진경의 투자 관련된 이런 광고였고 이 광고를 클릭해봤어요. 클릭해보니까 이제 별도의 이제 밴드 네이버 밴드라고 있잖아요. 네. 밴드 SNS로 이제 유입을 시키더라고요. 딱 이제 가입을 해봤죠. 가입까지 해봤어요? 가입을 딱 하니까 사실 가입할 때부터 약간 내가 눌러도 되나? 근데 사실 이게 그걸 네이버 밴드는 맞나? 네. 네. 근데 누른다고 해서 물론 해킹 당하는 건 아니에요. 이들의 목적은 해킹이 아니라 이를 통해 가지고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게 큰 목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왜 밴드로 갔을까라고 하면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메신저가 있잖아요. 메신저 중에서도 밴드가 좀 폐쇄적인 이런 공간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뭐 검색을 통해서 내용을 알 수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끼리만 내용을 공유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피해 사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밖으로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유입을 시키는데 네. 유입을 시켜서 뭐 할 거냐? 네. 보통 리딩방이라고 하죠. 네, 뭐 주식 리딩방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사칭을 통해 가지고서 연락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어저께도 연락했을 때 그 가입을 제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면은 자기가 비서다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비서요? 네, 이 홍진경의 비서다라고 해서 홍진경이 아니고. 네, 실제 당연히 아니겠죠. 네, 그래서 그 자신이 그 홍진경의 이제 비서인데 자신한테 이제 연락처를 주면은 자기가 책을 하나 공짜로 보내주겠다. 그래서 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집 주소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대답은 저는 안 했지만은 예. 근데 여기서 누군가는 이제 공짜로 뭔가 뭐 투자에 대한 좋은 소식을 주겠다. 그것도 책으로 된 인쇄된 걸 주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선뜻 또 주소 뭐예요?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공짜로 거란 거죠. 준다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자체가 전부 다 개인 정보를 탈취해서 그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또 다른 사기를 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절대 누군가가 공짜로 뭔가 준다 의심부터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막 그 사칭,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보면서 느꼈던 거는 네. 너무 그럴 듯해요. 맞아요. 예, 진짜 저 사람이 저걸 하나? 그래서 의심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면 그럴 듯하게 잘 만든다는 거잖아요, 광고물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단순하게 뭐 사진
합성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많이 저도 봤던 게 또 백종원 대표님의 네. 이제 책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가짜 책을 합성을 시킨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마치 뭐 A란 책을 이 백종원 대표님이 든 적이 없는데 그걸 든 것처럼 그래서 사칭 광고를 한 적이 과거에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 영상으로 된단 말이죠. 영상 한마디로 제가 계속 얘기했던 이 네. AI 딥페이크. 네,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특정한 A라는 사람의 목소리와 얼굴을 학습을 시켜가지고서 실제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예전에 좀 어설펐지만은 이제 오승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했었죠. 네, 했었잖아요. 굉장히 비슷했잖아요. 네. 근데 근데 지금은 그 사이에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훨씬 더 기술력이 좋아졌어요. 이젠 거의 구별이 안 되나요? 네, 구별이 그게? 안 돼요. 정말 더 진짜처럼 만들기 때문에 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영상을 보거나 혹은 뭐 전화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걸 가지고서 뭔가 사칭 광고를 했다. 사람들은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냥 겉으로 홈페이지에 띄어져 있는 사진 이런 거니까 안 믿는 분들은 아예 네네네. 안 믿었는데 이제는 예를 들면 전화가 오는데 너무 똑같은 거죠. 그죠? 한마디로 그 얘기죠. 네. 아니면 그냥 동영상으로 진짜 투자 좀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게 예. 이제 동영상까지도 뭐 이해는 되죠. 예. 근데 여기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걸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 실시간 반응까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동영상을 어느 인터넷에 올려놓고서 이게 보여줬다라고 하면 보여주고 끝이잖아요. 근데 실시간 반응이라는 건 전화 통화를 했을 때 혹은 화상 전화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은 뭐 A라는 거에 대해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기존에는 녹화 방송에서는 불가능했지만은 실시간에서 지금은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더 무서워졌다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진짜 이건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네. 무조건 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이제 속을 맞아요. 가능성이. 예. 근데 이제 실제 얼굴 도용 당한 분들, 유명인들도 네. 피해자잖아요. 이분들도 그 굉장히 주의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절대 제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제 SNS 계정은 하나입니다. 막 이런 그죠, 말씀하시던데, 근데 왜 자꾸 사칭 광고가 나오는 걸까요? 그럼에도. 근데 광고 시스템 자체가 이제 뭐 제가 뭐 A라는 광고를 만들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뭐 예를 들어 메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그거를 거르는 게 아니라 AI가 그냥 거릅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의 광고 요청이 있잖아요. 이걸 일일이 사람들이 체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한마디로 자동화 시스템 때문에 이런 이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광고가 또 집행이 된다라고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실 유명인 얼굴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가지고 베끼는 사람들도 네.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도둑질이잖아요, 맞아요. 일종의. 이거 SNS에서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예. 저희가 이제 SNS를 보면서 남의 영상을 그냥 퍼가는 거 예. 불펌이라고 예, 하잖아요. 예, 예. 예, 불법적으로 불법으로 퍼간다라고 퍼간다. 하는데 이 불펌 같은 경우도 근절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도 너무 많죠. 근데 이 시스템도 아까 얘기한 거랑 광고를 거는 거랑 동일해요. 영상을 올려가지고서 각 이런 SNS 플랫폼들이 걸러야 되는데 이런 걸어놓은 장치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일일이 하기에는 또 양이 너무 많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도둑질이 자연스럽게 컨텐츠도 베끼는데 이제는 사람까지 베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광고를 올려주는 플랫폼들이 사실은 광고를 막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맞아요. 왜 방치하는 건가요? 이런 거는. 일단은 뭐 자신들은 뭐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인력이 좀 부족할 뿐이다라고 얘기는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요즘은 이제 좀 나아진 게 뭐냐면은 뭐 유튜브라든지 메타라든지 뭐 새로운 정책을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사칭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곧바로 채널이나 이런 뭐 페이지 같은 경우를 아예 삭제하겠다, 내리겠다. 네, 발표는 했죠. 네. 네, 발표는? 네, 발표는 했는데. 잠깐만요.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발표했는데? 발표는 했어요. 발표했는데 이 신고 시스템이 아직 다 없어요. 예. 하겠다. 예. 앞으로 하겠다인 거고, 예, 삭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저도 어저께 아까 그 홍진영의 그 광고를 봤다고 했잖아요. 네, 네. 신고를 했는데 여전히 안 되더라고요. 커뮤니티에 위반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저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도. 네, 그래서 이건 뭐지? 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실 네.
이런 단속하겠다고 네. 말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플랫폼 회사들이. 그죠? 맞아요. 근데 법이 좀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이게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시대가 이제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맞아요. 일단 뭐 사칭 광고라고 하면은 일단은 명예훼손일까? 네, 법적으로 이제 뭘까라고 예. 뭐 저희는 법적에 잘 모르니까 그래서 관련된 이제 변호사한테 저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 사칭 광고는 명예훼손이 또 아닐 수 있대요. 예? 왜냐면은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은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람을 사칭해서 뭔가를 행위를 하는 건데 이거는 비방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조금 이상해요. 웃긴 게 네. 비방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근데 이거 우리가 오늘 네. 방송에서 너무 방법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해도 안 걸려, 대응도 안 해, 플랫폼 회사들이. 그리고 해도 비방도 아니어서 법적 문제도 없어. 갑자기 걱정이 되기도 해요 지금. 근데 앞으로 바뀌겠죠. 당연히 바뀔 바뀌어야 거라고 돼요. 예. 예상이 들고요. 네.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 플랫폼들이 직접 나서가지고서 사기 계정을 뭐 처리하겠다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저께 바로 봤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속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전체 규모가 또 이제 1조가 또 넘어간다. 그러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2천 원이나 되는데. 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약간 무섭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해외 플랫폼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이거 먼저 맞나요? 집단 소송 하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할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네, 거고. 왜냐하면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이제서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제 지난 몇 달간 이게 벌어진 게 한 4, 5개월 됐어요. 4, 5개월 됐는데 그 동안에 사실 해외 잠깐만요. 플랫폼들이 그러면 4, 5개월 만에 1조 원이에요? 네. 예. 왜냐면 일단 다 얘기하세요. 전부 다 유명한 사람들을 가지고서 사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파급력이 더 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아까 유명한 사람들이 다들 이제 나서서 이제서야 이제 각자 채널에서는 각자 자기만의 공간에서는 믿지 마세요. 또 돈 주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개인의 SNS에서만 얘기하기에는 좀 힘든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들 이제 뭉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뭉쳐가지고서 이제 봤더니 1조 금액이 이제 넘어가게 됐고 한 이제 법무법원에서는 이제 이걸 아예 이제 해외에 있는 대부분 플랫폼이잖아요. 뭐 메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유튜브나. 네, 이쪽에다가 전부 다 소송을 건다라고 했던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답합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제가 마음이 안 좋은 게 고령자들의 피해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어르신들의 피해가 많다는데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피해 더 이상 당하는 거 안 되고 네. 그 피해 예방을 위해서 조언을 좀 해주세요. 우선은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광고를 한다, 뭔가 공짜로 뭔가 주겠다. 안 돼요. 네, 절대로 절대. 지금은 받으면 안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특정 뭐 밴드와 같은 혹은 단톡방 같은 공간으로 사람을 모아요. 모은 다음에 여기서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려고 취하려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근데 단톡방 같은 데서는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통의 뭔가 정보를 주죠. 근데 그 정보가 틀렸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그렇게 잘 되면은 자기가 하지 그거를 네. 무료로 왜 주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절대 이제 속지 않았으면 좋겠고 현재 이제 국내 회사들 같은 경우도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구글 같은 이런 회사들도 전부 다 이제 신고 정책을 이제 하겠다. 아직 밴드 같은 경우도 신고 시스템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뭔가 꼭 사실 유명하지 않더라도 뭔가 돈을 불려주겠다. 투자해라 이런 얘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 근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가 네네. 있는데 그렇게 들어와서 개인 정보를 탈취해서 사기를 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개인 정보를 탈취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투자해라 이런 거 말고 혹시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만한. 그 개인정보 자체를 가지고서 어디까지 활용하냐에 따라 그게 다른데 갑자기 궁금해요. 사실 이제 주민등록번호랑 핸드폰 번호만 알아도 새로운 핸드폰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기 때문에 잠깐만요. 새로운 핸드폰으로 해서 한마디로 내가 모르는 나의 두 번째 핸드폰을 그들이 가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네. 주민등록번호랑 집 주소랑 네, 핸드폰 번호만 핸드폰 알면. 번호만 알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활용해서 됩니다. 그러면 내 계좌에 있는 돈을 탈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는 사실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오랫동안 가져가야겠지만은 네. 네, 그래도 어쨌든 개인정보에 대한 거는 분명히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개인정보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자,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 지금까지 히든 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내 개인정보로 인해서 어떤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멸치였습니다. 7357님, 2319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9368님, 울 동네 여기 남해가 멸치 맛집입니다. 늘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남해 멸치 유명하죠. 5554님도 여기는 춘천입니다. 이곳은 다음 주나 돼야 벚꽃이 만개할 것 같아요. 정답은 멸치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벚꽃 많이 못 보신 분들은 춘천을 다음 주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기분 좋게 한 주 시작하시고요. 전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